회장님 말씀 듣는 걸로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대면 합평회하고 화상 합평회를 갖고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이제 좀 경상도 쪽에 이제 이런 그 글들도 올라오고 지방 사람들이 참여하는 게 좀 그렇지 않을까 해서 화상을 택하긴 했는데 어쨌건 8월경쯤은 시간을 좀 내셔서 서울에서 대면 합평회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많았었는데 이제 차츰 이제 저희 그 에세이스트의 이 우리 모임이 많이 안정화되고 그 책도 좀 알차게 나오고 그래서 정상화되는 것 같아서 좀 내심 상당히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런 때일수록 저희들이 그 글 쓰는데 집중하고 또 우리 글 쓰는 게 어쩌면 혼자 쓰긴 하지만 같이 가는 길이라서 서로 격려하고 글 읽어주고 또 서로 관심을 가지면서 상당히 도타운 모임이 되었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그 시골에 사고 해서 회장으로서의 소임을 합평해서 말씀드리긴 곤란하지만 좀 모자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저희 임기가 다 돼서 새로운 또 운영진이 편성이 되면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건 제가 그 허겁지겁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책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 글 어떠냐 또 저한테 어느 분이 또 질문하실까 봐서 그 읽으면서 기쁘게 읽었습니다. 참 그 특히 경북의 그 산불 얘기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도 성금도 좀 이렇게 단체에서 모아서 성금도 보내고 또 현장도 가보긴 했지만 그래서 좀 저희들 마음 모아서 빨리 좀 좋아지길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 이제 그 특집 작가 선정되신 배 선생님 그리고 책 새로 내신 그 박일구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해란 선생님 상당히 축하드립니다. 신인상 받으신 분도 축하드립니다. 다 함께 모여서 저희들 좋은 글 쓰는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하면서 더욱 발전된 모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인상 수상자분 선생님께서 김인환 선생님 이번에 그 신인상 수상을요 봄이 건네준 마음 한 조각 양보의 미학으로 신인상 수상하신 선생님이십니다. 김인환 선생님이십니다. 예,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를 맞아주세요. 제가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또 제대로 된 소감을 말씀을 못 드릴까봐 종이에 써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신인 에세이스트로 함께하게 된 김인화라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직 꿈을 꾸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삶을 고민하면서 써내려간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았다는 사실이 정말 고맙고 마음이 벅찹니다. 쓰는 삶을 선택한 제게 이번 수상은 멈추지 말고 계속 써내려가라는 따뜻한 격려처럼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평범한 일상 속 반짝이는 순간을 글로 따스하게 전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근데 네. 저게 뭐야, 네. 너무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네, 뭐부터 여쭤야 할지, 소개를 조금 더 해주실까? 어떤 거요? 예컨대 우리는 네. 가장 궁금한 나이가 몇이나 됐는데 이렇게 어리어리 하세요? 저는 나이가 지금 한국 나이로 35살이고 뱀띠입니다.
와, 우리 아이들 또래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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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렇게 바쁜데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앞으로도 계속 자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네,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나저나, 감사합니다. 네, 박영숙 선생님 오셨죠? 예, 박영숙 선생님, 가슴 속에 살고 있다를 쓰셔서 우리 121호에 같이 합류하게 됐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박영숙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제 언젠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이렇게 그 강대선 선생님을 이제 통해서 에세이스트로 이게 그 등단을 하게 됐는데 너무 참 반갑기도 하지만 이런 그냥 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제가 이제 그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당황도 스럽고 좀 그럽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마음속에 있는 글 이제 그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거창하게 저는 이렇게 뭐 수필을 등단한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조금씩 이렇게 내 마음에 글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했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함께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화면빨도 잘 받으시고 예쁘시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같이 잘 좋은 시간 보내고, 이제 우리와 같이 즐거운 문학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간수필을 내셨습니다. 151살의 여행을 쓰신 박율규 선생님 오셨죠. 네, 화책 작가로 이번에는 그 문익점을 만나다 등 3편이 이 책에 실렸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박율규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화대 작가라는 소리를 들으니 왠지 씁쓸없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내공이 있는가 하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아내와 그 아이들이 책을 내라는 요청에 굉장히 많이 망설임이 컸습니다. 한편 그동안 써놓았던 글, 즉 제3의 내용을 그냥 묻히는 거 아닌가라는 아깝다라는 생각 속에서 망설임과 아깝다라는 그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출간하고 나니까 등단했을 때 느꼈던 어떤 보이지 않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를 아는 선배님들께 책을 보내드렸더니 그 선배님들께서 이구동성으로 다들 놀라면서 내가 글을 썼어? 라고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몇몇 선배들께서는 야, 글을 쓰는 사람들이 나는 참 부럽더라. 그런 그 말씀도 하시면서 어떻게 그 책을 내게 됐느냐 자체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도 모르게 고무가 되게 됐습니다. 제가 책을 내고 보니까 제가 제 책을 다시 샅샅이 들어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부족함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제가 책을 잘 발간했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번에 그 황혜란님께서 쓰신 조연시대 거기에 라면의 글 일부를 인용하고자 합니다. 그분께서 라면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런 글이 있더만요.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러나 내가 이런 글을 쓰면서 반성을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그것이 멀지 않다입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깊은 글을 쓰고자 합니다. 물론 제가 공기업을 퇴직하면서 많은 시간을 방황할 때 그래도 에세이스트에서 문을 열어가지고 문을 놓고 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에세이스트 모든 분들께 갖는 어떤 그 소중한 인연을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혜련 선생님도 이제 갓 따끈따끈하게 책을 내셨는데, 오늘, 그러니까 참석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 계셨습니다. 오셨으면 대단히 기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황혜련 선생님의 글을 인용도 해주시고,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따뜻한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냈습니다. 부끄럽게도 꾹구경 나서듯이 이제 이 책을 냈는데요. 책을 내고 나서 이제 그 화제 작가로 또 책을 다시 한번 그 세 개나 이제 그 작품을 실어 주셨잖아요. 사실 조정 선생님이 무엇일까요? 딱 물었어요. 그랬는데 뭐가 좋아요 소리를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선택을 왜 못하지? 선택 장애가 조금 극심한 사람이긴 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롱이 다롱이 못난이여도 다 내 자식 이쁘듯이 뭐가 제일 예뻐 이 말이 얼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애착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애쓰고 시간 들여서 쓴 거라는 그런 거가 이렇게 이런 애착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어요. 그래서 결국은 선생님이 이제 뽑아주신 거, 이제 세 개, 꾹꾹 나서듯 하고, 딸이 공연 만든 낯선 연인, 그걸 이제 제가 쓴 글하고, 이제 같이 여행 간 이야기, 몬세라트 이야기, 이렇게 세 개가 올라갔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지나고, 또 딸하고 그러니까 놀이도 재밌게 지내고 이 모든 일들이 각자 개인 저 마찬가지로 각자 모든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모든 거가 고통스러웠던 일이든 즐거웠던 일이든 이 모든 게 다 모여서 하나가 돼서 나를 이루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사로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소소한 이런 거에서 기쁨을 찾아내고 말하자면 뭔가 감동을 찾아내고 이런 거가 우리의 할 일이고 제 할 일이고 우리 수필가들이 할 일이고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도 더 진솔한 마음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책을 낸다라는 게 그러니까 남의 책을 읽어준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읽고 또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잘 읽었다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고 메일 보내주시고 이런 분들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부분 책을 다 내셨지만 혹시 아직 고민하고 계신다면 한번 용기를 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필진 여러분 오셨습니다. 최미연 선생님 와 계시죠? 최미연 선생님? 네네. 최미연 선생님, 초록은 몰려오는데 쓰셨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수필 이제 에세이스트 덕분에 이렇게 이제, 등단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 수필을, 진지하게 많이 써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3장 정도 되는 글을 쓴 거는, 알려주는 산문글, 내지는 지식에 해당되는 글, 그런 걸만 주로 썼었는데, 이번에 산불 나고 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또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문화재가 소실된 것들을 일단 기록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에 이 문화재, 지방문화재라 하더라도 문화재 소실된 곳은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시골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나는 가장 놀라웠던 게 할머니가 미안하다. 나라 재산을 이렇게 축내게 돼서 오래 살아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굉장히 놀라웠어요. 나라 재산을 축내는 걸 미안하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 내가 그렇게 놀라웠고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요즘 이제는 거의 여기 이 지역에
혁신 이동주택이라고 마을마다 새로운 이제 공동체 문화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뭐 집들이 이 컨테이너 혁신주택 그런 집들이 들어서고, 그리고 이제 뭐 일정 정도의 보상도 나가고 있고, 그래서 또 뭐 안정을 조금 찾아가고 있고, 산에 이제 뭐 나무가 타고 이런 것들은 아직도 시골을 가면 이 경상도 사투리로 눈이 내그랍다 이런 말이 있는데, 눈이 아직도 좀 매워요. 맵고 그렇지만 다시 일상을 찾아가고 있고, 이 지방에 살다 보니까 서울에서 행사를 하면은 처음에 행사 날짜를 받으면 가려고 마음을 먹는데, 막상 이제 가까워지면은 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원격 이렇게 미팅을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이해란 쌤 출판, 예, 굉장히 축하합니다. 부럽고요. 저도 용기 내가지고 포토 에세이 정도는 한번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올 한 해는 그걸 한번 준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목표한 바를 좀 잘 이루어내는 수 있는지는 의문이긴 하나, 언젠가 그런 자리가 원격이든 아니면은 서울에서 또 뭐 하든 지방에서 하든 그런 자리에서 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길 바라고요. 그때는 저도 종이에 써와서 일사천리로 읽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니 생각도 못했는데 일본어로 이게 말을 시켜가지고 정말 당황스럽고요. 어쨌거나 오늘 이 방에 18분 저까지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얼굴 뵙게 되니까 오히려 이 원격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은 이 큰 강장, 회의실, 강당 그런 데서 뭐 200명씩 뭐 300명씩 모였을 때보다 더 뭐 가까이 느껴진다 할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17분의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고요. 제가 저녁을 못 먹었지만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해서 죄송해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제 최미연 선생님이 안동에서 뵀었나? 예, 그때 네. 뵀었는데 사진 찍으시고 정말 멋진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희수 선생님 계시죠? 네. 아니요, 안 돼요를 쓰셨어요.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거는 노트북이 문제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외부적인 문제인 줄 알고 별로 관심을 안 갖고 부팅하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려도 그냥 기다리고 내일 하고, 한글 치는 건 별 문제가 없어서 그냥 썼는데, 그날은 이제 쓰지 않았던 일기를 조금 정리를 해볼까 하고 그 파일을 열려고 들어갔다가 무슨 주의사항 멘트가 자꾸 떴는데, 그거를 제가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안 한다 그러고 가입표 치고 막 그랬다가 이게 통째로 파일이 날라가서 2024년 1년 동안 쓴 일기가 통째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것들은 별거 아닌데, 제가 부모님이 한꺼번에 다 돌아가셔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그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엄청 자세하게 그냥 좀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것만 주가 그거였는데 그게 전부 없어져 버려서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벌써 1년 됐구나 그랬더니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그만큼 앉아서 쓸만한 여력도 안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게 사라진 게 너무 슬펐던 이야기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파일 관리 잘하라고 늘 얘기는 들었는데 그거 소홀히 하다가 낭패를 당하고 이제는 좀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꿈속에서 다시 핀 꽃송이 문대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 문대권입니다. 우연히 가요를 듣다가 가요 속에 있는 가사가 생각이 나서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쓸까 말까 하려다 그냥 기록해 두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동생의 모습을 한번 써본 것입니다. 예, 제 쪽사를 내보내는 것 같아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동생을 위해서 한번 글을 써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입니다. 제 글보다는 저는 이번 화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작품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읽은 중에서 가장 탐독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대 작가로 배혜금 작가님 신간특집이라든지 박율규 선생님 화제 작가를 쓴 그리고 이혜란님의 신간특집 같은 것이 너무나 좋은 선물이었고 오랫동안 보관하고 싶은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뭐니 해도 이런 신인상 수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신인상을 받으신 분들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민아 선생님, 박영수 선생님, 이선주 선생님, 김희출 선생님, 이희출 선생님 글은 제가 처음 썼을 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그런 우수한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 계절에 아주 풍성한 글을 많이 읽게 해준 우리 에세이스트 주관을 빌어서 이 편집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금온 기념 여행에 김재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김재호입니다. 121호가 오기 전에 세 권의 책이 와가지고, 우리 박율구 선생님 책, 이해란 선생님 책, 황혜란 선생님 책, 그 세 권이 연속으로 와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다 읽다 보니까, 121호는 내가 에세이2까지 지금 읽다가 나왔어요. 끝까지 못 읽어서 신인 작가님들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인사를 해도 지금 책이 그 뒤에까지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열심히 읽었어. 그분들의 이 얘기도 듣고, 그 글 쓰는 책을 내는 분들도 많아지시고, 신인 작가님들도 많이 등단하시고, 이런 걸 보니까 에세이스트에 발을 디뎌놓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다는 게 아주 뿌듯하고 자부심도 들고, 금년에는, 작년에 제가 결혼 50주년이고, 우리 아내가 칠순이 돼서, 그래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번 골라서 하나를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이 그 알래스카 한 7박 8일 동안 알래스카 그 크루즈 여행을 갔다 온 글을 썼습니다. 근데 저는 여행을 별로 즐겨 하는 편은 아닌데, 우리 식구는 또 여행을 다 되게 좋아하고 같이 가기를 좋아하니까 억지 춘향으로 하여튼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아예 젊어서 가야지 금혼 여행까지 기다릴 것 없이 젊어서 땡겨서 미리 이 부부간에 여행 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멀리 이 기후가 변화되고 이런 데 가니까 적응하는데 한 절반 시간 가버리고, 크루즈 여행이라니까 배 안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취미도 가진 게 많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쇼핑할 거, 이런 거 즐길 만한
이런 생활 리듬을 갖고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갔다 오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어쨌든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가장 그 많은 시간을 바깥에서 부부가 같이 같은 공간에서 24시간 같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렇게 장기간 있는 건 처음인데 아내를 봐서는 가정으로 봐서는 참 좋은 여행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SHT에서 많은 작가들이 나오고 많은 책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기분도 좋고 내가 아직도 SHT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자부심이 드는지 그리고 열심히 보내주신 책 열심히 읽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재원 선생님 예전부터 그 사랑꾼인 건 아주 소문자자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시고 이렇게 부부간에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귀순이다죠? 조기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기순입니다. 네네. 올해 합평회 하기 전에 121호를 잘 받아서 여러 선생님들 글 잘 읽었고요. 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지방에 계셔서 또 글을 보면서 그분을 또 상상하게 되고 또 제가 이름에 대해 써서 그런지 또 이름도 유심히 살펴보고 그랬습니다. 네, 책을 보다 보면 이름에 대해서 가끔 여러 가지 이야기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름에 대해서 다 사연이 없는 사람 거의 없다시피 이야기가 많은데 저도 늘 그 낯설은 이름이에요. 저한테는. 그리고 학교 다닐 때는 뭐 조기순 이렇게 부르고 뭐 좀 커서는 조기순 씨 이렇게 하는데 친구들도 만나면 예전처럼 생각해서 성을 붙이면 괜찮은데 기순아 이렇게 할 때 제가 너무 어색하거든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이 계속 내 안에 들어 있었는데 다른 분들의 글도 보니 또 이런 비슷한 일도 많구나 하면서 저도 한번 요거를 써봐야 되겠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늦게라도 그걸 알게 됐는데 그렇게 피치 못하게 그런 일을 가졌지만 그분께서 지어주신 귀하게 자라서 순하게 커서 귀한 대접받고 살아라 그런 말이 어쩌면 그 이름 덕에가 이렇게나마 지금 잘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해서 또 감사한 마음도 있어서 그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예, 잘 읽었습니다. 기순이가 이 기순이었구나 이러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었습니다. 네. 지금 필진 선생님들 말씀 안 하신 분 없으시죠? 문제 작가로 이번에 하신 백혜금 선생님 모실게요. 지금 마이크로 컴퓨터가 안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이 소리로 하겠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백금 선생님 특히도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그 특집 준비하시느라고 힘드셨죠? 제가 뭐 농땡이라서 저는 사실 우리가 지금 120호를 발간하는 동안 아마 거의 모든 문제작가 특집을 할 때 거의 관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선정하는 작업도 돕고 또 이제 교정한다든가 뭐 수정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늘 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동안 특집 원고를 본 것 중에 가장 문제작이었어요. 백금 선생님 작품이 우선은 우리가 전통적인 독법으로 읽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었고 어찌 보면은 탈구도적이라고 할까? 굉장히 서사 중심의 이야기보다는 감각 중심의 문장을 쓰고 있어서
전부터 저는 그 배금 선생님한테 꽤나 매혹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더 당혹스러울 정도로 낯선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걸 또 제가 평을 써야 해서 열심히는 썼는데 평을 쓰면서 꽤나 미안했어요. 그래서 여쭤보겠는데 제 평이 어땠습니까? 상송하죠. 저는 배혜금 선생님이 그 언제부터 문학을 하셨는지 궁금했어요. 네, 제가 언제부터예요? 저는 그게 뚜렷이 찾기가 어려워가지고 막 과거로 돌아가서 찾아봤는데요. 제가 구태여 찾는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으면서 무척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이 있었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다 읽으셨겠지만 정성 들인 만큼 사랑스럽다는 거, 그리고 길들여진다는 게 사랑이라는 거, 그것이 그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의 유형을 알게 되면서 사람에 대한 어떤 지도를 제가 얻은 듯한 느낌이 있어서 그때부터 제가 주변인들의 말이나 충고에 별로 좀 흔들리지 않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이걸 조금 메모하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한 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18년을 과외 교사를 했는데 학부모인 미술대학 학과장이 저와 상담을 하다가 선생님 국문학과 나오셨죠? 라고 묻는 말에 예 하고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미대를 나왔거든요. 그리고 초중학생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을 위해 동화와 웅변 원고를 써서 연습시켜서 대회에 보냈는데 얼결에 상을 탔고, 그리고 중학생들은 제가 과외로 저도 모르지만 시를 가르쳤죠.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빠단풍이라고 했는데 영특한 아이들이 바람풍으로 알아듣고 시를 써서 중학교에서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상을 타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와 상담한 미술대학 학과장, 즉 학부모가 저를 국문학과 출신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데 그걸로 거짓말 한 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교수님이 고해의 학과장이 됐는데 저한테 학과장이 학부에 실어야 될 글을 저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한 걸 후회를 했지만은 너무 정중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그래서 제가 이 교수도 자기가 글을 못 쓰니까 나한테 부탁하겠지 그러면서 제가 글을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 글은 학과장 이름으로 학보지에 실렸고, 근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몇 번이 연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얼떨결에 그것도 글 쓰기 시작이었겠죠? 그래서 참 엎질러진 물이다 싶고 서줬지만은 제가 국문학과 나왔다고 거짓말한 거가 너무나 찔렸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거짓말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방송대 국문학과를 졸업했고요. 예. 결국은 방송대에서 국문학을 공부하셨네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거짓말한 게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우기 위해서 제가 국문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거짓말했고 거짓말을 지우기 위해서 또 이렇게 국문학을 또 공부했고 이것이 또한 돌이켜보니까 제 글쓰기 시작이 아니었던가 싶고요. 그리고 저는 문학 소녀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원래 어렸을 때부터 꾸었던 꿈은 어떤 거였어요? 저는 장래 희망은 제가 건축가나 연극 배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당시에는 여성 건축가가 없던 시기였고, 그래도 저는 홍일점이 되어서 참 해보겠다 싶었는데 학교에서는 여학생을 뽑아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고 또 연극을 하겠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딴 따라 하면 시집을 못 간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포기하고요. 그리고 제가 무슨 과를 가야 되나, 뭐 하고 싶나 생각하니까 제가 미술 전시회, 특히 추상화 보는 것을 즐겼기 때문에 갑자기 미술학과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입시 6개월을 남겨두고 부모 몰래 화실을 다녔고요. 당시 시험 과목은 대생이나 수채화 그리기였는데 저는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서 미대 지망생은 몇 년 전부터 그림을 연습한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과를 공부했던 저는 6개월 만에 입시를 치르니까 무척 암담했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쉽게 석고상 아시잖아요. 석고상을 다들 3분의 2면이 가장 이쁘게 나오니까 우리 사진 찍어도 3분의 2면이 가장 이쁘거든요. 그래서 석고상 3분의 2면을 하나하나를 통째로 다 외웠습니다. 왜냐면 방법이 없었으니까. 네. 그걸 다 외우고 제가 뭐 회화 그림을 짧은 시간에 그릴 수 없으니까 제가 구성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제 구성이란 게 색의 배열과 그 물의 농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니까 색의 배열해서 외우고, 색상 외우고, 그리고 물의 농도를 추라고 맞추기 집중해서 운 좋게 합격했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야기 자체가 문학인 것 같아요. 먹거나 먹히거나에 보면은 합주부, 악대부 할 때도 계속 그 모든 걸 외웠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공부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외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니, 그냥, 왜냐하면, 시간이 짧고 재주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운 좋게 입학했는데, 입학하고 나니까 제가 손재주가 없다는 걸 알았고, 졸업하기까지 지옥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지금도 선생님은 자주 미술관을 가시고, 네. 시대에 관한 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 추상화 전시회에 가면은 이렇게 그림이 저한테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서 몇 시간 가는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림 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제 스스로 뽑아내서 읽고 재미 즐겼기 때문에 제가 미술에 굉장히 소질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즐긴 것은 미술 평론 영역이었던 거 제가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알았습니다. 저는 선생님, 선생님이 특히 추상화에 끝없이 빠진다. 네. 추상화를 보면 그 속에 이야기가 쏟아져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 네. 선생님은 상당히 좀 영내적 재능이 있으신 거 아닌가. 네. 그것이야말로 그러니까 아직 언어가 되지 못한 혼돈 속의 어떤 코드를 선생님이 뽑아내는 걸 보면 다른 글에서도 탁월하시더라고요.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가장 탁월한 문학적 재능이 아닌가 해요. 어떠세요? 그래요? 제가 그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까요? 제 친구 중에 독일에 유학 가서 미술 전공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졸업 작품전을 추상화를 해서 이제 점수가 좋아서 전시회를 그 주에서 열어준다고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제 느낌대로 막 적어서 다시 그 당시에는 그 항공 우편으로 보내야 됐거든요. 그 항공 우편으로 보냈더니 그걸 또 이 친구가 달달달달 외워서 그 전시회 관객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전시 작품에 반이 팔렸다고 귀국하면 저한테 한 점 준다 그러더니 결국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네. 그때 제가 느낀 게, 자기 작품을 그려놓고, 그거를 관객들한테 설명하기 어려운 나나, 그냥 사이비로 내 느낌 적은 게 또 먹혀드는 거나, 참 예술은 코미디다. 제가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으니까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제가 전제했듯이 선생님의 글은 일반적 서사를 지향하고 있지 않아요. 파편적이고 감각적이고 굉장히 그 수상화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글을 왜곡당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끝없이 왜곡을 당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꽤 난해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네. 여기서 제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선생님은 우리한테 잘 알려진 뭐 가령 대표 에세이 선집이 나오고 하면은 그런 글들을 어떻게 읽으시나요? 뭐 스님들 글 다 좋으시죠. 다 좋으시고 제 글이 좀 뭐 엉뚱한 편이죠. 앞으로 우리가 함께 수필을 써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걸어더러 깜짝 놀랄 작품들이 있기는 하지요. 네, 있죠. 예.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그런 충격을 많은 사람한테 공통되게 던지진 않았지만 놀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독자층이 새롭게 형성됐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좋은 수필이란 무엇인가, 감동적이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감동과는 무관한 어떤 독특한 감각으로 이번 특집을 엮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총장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제가 왜 그 선생님들의 글에 감동을 받지 않겠어요? 감동을 받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본 뭐 선생님들 글도 알고 하는데, 저는 성향적으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으면서, 저랑 생각하는 거나, 이렇게, 저도 어려움도 있고 이렇지만은,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그런 게 저랑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제가 감동을 못 받는 게 아니고 때로는 조금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동은 받되 공감을 좀 못한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찝찝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게 좀 자연스러운 거예요. 중에서는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누워 계신 것을 표현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동도 받고 공감도 했습니다. 여기 특집 작가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제가 또 글 5편을 쓰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대담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백음 선생님은 정말 천상 예술인인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쵸? 비슷하게 다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춘희 선생님 모셨습니다. 이춘희 선생님, 네, 한 말씀 부탁할게요. 네, 제가 일단
출신 선생님들 반갑고요. 새로운 책 출간하신 작가님들 축하드립니다. 저는 꽤 오랫동안 출병하면서 이런 화상회의나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번에 좀 몸이 좀 가벼울 때 이렇게 여러분 또 뵙고 또 좋은 글을 써주신 그 문제작가 배혜성 선생님 그리고 또 기타 선생님들 그런 편도 들으면서 공부하러 나왔고요. 이렇게 얼굴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워낙 말주변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네, 여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춘현 선생님. 백무현 대구 지회장님 모셨습니다. 한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 네. 저는, 우리 대금 선생님이 대구로 오셔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이번에 작품 읽으면서, 이렇게 뒤통수 치듯이 감동을 줄 수도 있구나. 뭐, 장면마다 어떤 거는 시리다가, 어떤 거는 또, 당차다가, 수필의 어떤 새로운 면을 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종환 교수님께서 우리 에세이스트를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가꾸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늘 보지만 우리 에세이스트 잡지가 단연 으뜸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부심도 한번 가져봅니다. 우리 숨은 배금 선생님 하고 같이 열심히 좀 배우도록. 배금 선생님 국문과 나오시는데 역시 다르시네요. 네. 아무튼 저는 우리 수필을 보면서 늘 새롭고 늘 아주 탁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특히 황혜란 동기인데 저는 20편도 아직 못 썼는데 우리 동기는 책을 다 내가지고 그 책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고, 자기를 저렇게 드러낼 수가 있나. 너 확 드러내니까 오히려 그게 더 훨씬 멋지고 근사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필이 주는 어떤 그런 어떤 분이 수필은 영양제고, 그다음에 강장제고, 그다음에 치유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필에 대한 공부를 우리 배금 선생님 손잡고 꼭 가면서 열심히 배워보려고 합니다. 부산에 우리 권경자 회장님 반갑습니다. 황혜란 선생님 이제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들으셨나 보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상 네.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배금 선생님 인기가 너무 하늘을 찔러서 큰일 났어요. 이경란 선생님 모실게요. 이경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오늘 배금 선생님 대담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자기의 마음을 거침없이 이렇게 나타내면서 탄탄하게 이렇게 쓴 것이 국문학을 정말 공부를 했다는데 또 바탕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오늘 잠깐 또 하게 됐네요. 그리고 예. 그리고 또 제가 들어온 곳은 이별을 위한 축제에 그 글을 보고 나서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당장 가서 과감하게 이렇게 딱 자퇴를 시킬 수 있는 엄마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오늘 들은 것은 저도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선생님들이 이런 선생님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글로 인해서 학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그 약간의 선생님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될까봐, 그렇지 않다. 요즘 오히려 반대로 힘들어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과거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사랑으로 많이 챙겨줬던 그런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은데 어쩌다 이렇게 힘든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아이가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엄마로서 정말 역할을 잘해주셨구나. 박수를 또 보내고 싶어서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 자퇴를 시키는 엄마 저도 있었네요. 권경자 부산지회장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요번에 신인상 받으셨던 김이나 선생님, 박영숙 선생님, 이손주 선생님, 이휘철 선생님 아주 축하합니다. 저도 이때까지 계속 SS대에 머무르면서 제일 기쁘고 감격스러웠던 그때가 신인상 받았을 때. 그래서 그 신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동기부여가 됐고, 그리고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가졌는데, 지금, 아까 지금 문태곤 선생님도, 요즘은 신인상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작가. 배혜금 씨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문제 작가라는 글을 읽을 때마다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보는데 배혜금 선생님은 진짜 문제 작가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단짜고 아까 전에 말씀 속에 제가 감동했던 거는 막 거짓말로 근문가 나왔어요 하니까 안 나왔습니다 소리 안 하고 예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로 끝나는 거 아니고 그거를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으니까 정말 금문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배우자 그런 뭐랄까 성취력이라 할까 적극성 그런 거 참 역시 좀 문제다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원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은 뭔가 빌짓도 그렇고 좀 남다른 그런 좀 문학이라 할까 작가신가 봐요. 앞으로 배혜금 씨 글도 다 열심히 읽어보고 좀 배우려고 하겠습니다. 네, 배혜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우리 문태곤 선생님 우리 부산 저녁 약속에서 금속에서 다시 핀 꽃송이 그때 공부했던 거 이것도 그거 뭐랄까 기술을 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 반갑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리고 옛날에는 합평회라는 게 항상 서울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가고 싶어도 참 어려웠었어요. 아까 저기 분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해주시니까 항상 좀 시간을 내고 항상 그거 참석하고 싶고 그리고 참석하면 너무나 뭐라 할까 자극이 되고 배울 점도 많고 너무 뭐라 할까 즐겁고 기쁜 시간이고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언제나 따뜻하세요. 강태선 선생님 모시겠게요. 강태선 선생님 여기 전라 지회에 계시면서 정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예, 저는 오늘 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늘 축하드리기 위해서 칭찬 아니고 축하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도 처음에 신상 받았을 때 굉장히 정말 좋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상을 받으신 분들 또 이렇게 글을 쓰신 분들께서 필진 선생님들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너무 에너지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글 쓸 때에도 굉장히 힘이 되고, 또 이렇게 말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글을 써오는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정말 저에게도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써야겠구나 라고 한 도전도 받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의 글은 항상 좋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진심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에세이스트 읽어보면 그 속에 담겨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 삶의 이야기들, 또 그 속에서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꼭 저가 제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간 것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해지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공감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앞으로 열심히 쓰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과 함께 저도 좋은 책 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오늘 또 한 번씩 더 느낀 건데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인 것 같아요. 이렇게 글 쓰는 일이라는 거가요. 김종환 선생님 오늘 총평 듣겠습니다. 오늘 이 합평에 많은 분이 참석하셨네요. 그래서 많이 반가웠어요. 우선 얼굴들이 이렇게 반가울 줄이야 할 만큼 반가웠어요. 예. 그리고 저희 요즘 에세이스트가 잘 때요. 책을 내시면 그 책들의 반응도 아주 좋고, 또 우리들이 특집이니 우리가 하는 그런 것들이 특집이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도 아주 좋아서, 지금 에세이스트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순항 중입니다. 그리고, 요즘 저는, 서울 광화문에서, 지금 한강의 소설을 가르쳐요. 파란도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게 곧 끝날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연암 박지원이 문장을 좀 공부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 우리가, 이 시대에 어쩌면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쓰기의 새로운 장을. 그러니까 저는 그 에세이가 갖는 그 새로운 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러니까 21세기는 에세이 시대라고 했던 그 문학사가들의 그 말이 정말이네. 전에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배우고 해도 아이고 이 정도 글 갖고 어떻게 21세기를 이게 주도적 장르가 돼라고 생각했는데 비로소 21세기가 이렇게 접어들면서 이 시대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에세이로구나라는 생각이고 또한 그러면서 새로운 에세이의 어떤 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모색해 왔던 거고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 수필에서 가장 큰 문제는 표현 양식에 있어서의 뭐라 할까 구태라고 해야 되나 표현 양식에서의 어떤 단조로움이라든가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하여 그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앞서 있다는 한강의 그 표현법, 특히 한강의 표현에서는 한강의 가장 특징이 분명코 서사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봤던 그 서사 중심이 아닌 그 서사를 완전히 이미지로 바꿔버리는 감각으로 바꿔버리는 아주 독특한 수법이 있어요. 한강이 쓰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스필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제의식이 과연 어떤 주제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그 주제의식이 약하는데, 그런데 그런 면에서 한국의 모든 선비들이 한 200년 전에 그 작가였던 연암 박지원의 문장, 이제 한국 선비들은 박지원의 문장을 정말 닮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반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박지원의 문장을 우리가 좀 읽자고 해서 지금 이번에 이제 광화문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런 수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식으로 하면 에세이는 크게 변하리라고 생각해요. 아주 이 시대의 주도적인 장르로서의 에세이 유상이 세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아주 열심히 하시고 한 덕분에 뭔가 새로움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항상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총평이 끝났지만, 황혜란 선생님, 그 조연시대 황혜란 선생님, 핫한 작가이신 황혜란 선생님이 들어와 계시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제가 애 때문에 좀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있었는데, 우선은 여기 신인상 받으신 선생님들 축하드리고요. 김이나 선생님은 제가 광화문에 공부하러 가면서 직접 얼굴을 뵌 적도 있고, 그래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새로 출간하신 박율규 선생님하고 여기 사무총장 이혜란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두 분 축하드리고, 저도 원격결에 어떻게 책을 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카톡방에 제가 이제 여기서 활동하는 작가님들 중에는 그래도 조금은 더 젊은 편에 속하고, 그래서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한 분 한 분께 드렸는데, 너무 이제 호응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아마 거의 막내처럼 여겨지셔서 많이 축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깊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아까 그 대담하신 배혜금 선생님도 제가 이제 자주 뵀던 선생님이시고, 제가 솔직히 좀 죄송스러운 게 선생님들 글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를 못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너무 그게 죄송스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뭐 육아하고 살림하고 뭐 제 거 쓰고 욕심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께는 그런 죄송스러운 일을 한 것 같아서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배혜근 선생님 아까 문제 작가하고 대담을 너무 잘 들었고, 저는 거기서 딱 제가 한마디 그 조정은 선생님이 평 써주신 것 중에 이런 걸 좋은 말로 결단력, 더 좋은 말로는 성깔이라고 한다. 저는 이 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배혜근 선생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제 문학이 좀 더 자기 성깔을 나타내면 좋겠다. 제가 감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역시 혜란 선생님이십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실까? 이게 합평회를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어쩌면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생각하면 이 화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서울에 계시지 않는 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권경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참 저도 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해서 평일날 서울에 올라가서 합평회 하는 게 좀 어려워서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화상에 참석할 수 있다면 대면 합평회보다는 오히려
화상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돼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계속 하게 되는데 8월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건 금년 가을 행사 준비 때문에 뭐 좀 저희들 뭐 상임위도 하고 뭐도 하고 하겠지만 이제 그 합평의 방법에 대해서 대면이 적절한가 이제 화상이 적절한가 좀 저한테 의견을 주시면 좀 적절하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얘기 너무 좋아서 제가 공부를 크게 하고 갑니다. 저도 이제 열심히 시키는 일 하고 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제가 5월, 6월 너무 바빠서 사실은 뭐 그저께인가요? 대구에서 이틀 있었고 서울에서 어저께 밤에 오고 그래서 이제 거의 한 달 중 한 20일 정도를 집을 떠나서 살고 있어요, 요즘. 한 6월 말 정도 되면은 이제 정리가 될 듯 싶은데, 이제 좀 제가 회원들 분들하고 개별적인 그 접촉이 좀 모자라지 않는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이렇게 통화도 하고 의견을 묻고 우리가 어떻게 좀 앞으로 이렇게 우리 모임을 더 뜻있고 또 힘찬 모임, 서로 글 쓰는 분위기를 만드는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쩌다 보니 순서가 조금 뒤죽박죽했지만 또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 걸로 이해해 주시고요. 덕분에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보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화평에 이렇게 마쳐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든 선생님들 존경합니다. 네, 선생님 다음 주에 봬요.